상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직장에서. 근데 재밌는 건 저한테 많은 임원분들이 부하 직원 미워서 죽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든 부하든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많죠.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좀 더 이 문제를 좀 더 함축적으로, 좀 추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나랑 다른 나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못 지내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과 나이 좀 적은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 소통 부재, 세대 갈등, 이거 뭐 시대의 키워드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완벽히 해결해야 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요, 놓쳤던 부분 하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욕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을 만들어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행동으로 남들과 말과 행동과 그걸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욕구가 다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을. 자, 인간의 욕구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뭐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욕구의 5위계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인간에게는 4대 욕망이 있다. 뭐 성욕, 식욕, 금전욕, 명예욕. 아니다. 5가지, 5번째 더 있다. 그게 와이파이다. 뭐 난리가 났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욕구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진짜 생각을 만들어내는 욕구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해야 내가 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 양쪽 모두를 미워하고 그들과 갈등하는지가 보여요. 자, 인간에게는 2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가고 싶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뭔가 하여튼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이걸 접근 동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니까 접근의 반대말은 회피겠죠? 회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일을 막아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회피 동기라고 하죠. 자, 재밌는 건요, 사람은 결국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영희와 수철이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2 아이 모두 같은 층에 마주보고 사는 101호, 102호 살아요. 영희 아빠가 그날 저녁에 영희랑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희야, 너 뭐 요즘 좋아하는 거 있니? 네, 아빠, 저 요즘 제주도 너무 좋아요. 지난번 수학여행 때 갔다 왔는데 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 그럼 그 말을 들은 영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면 너 제주도 보내줄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인가요? 회피 동기 건드리는 대화인가요? 네, 접근 동기 건드리는 대화죠. 그 옆집에 있는 수철이 아빠는 그런데 같은 날 저녁을 먹는데 수철이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수철아, 너 아빠 아까 퇴근하면서 현관 앞에서 영희 만났는데 영희가 너 같은 반이라며? 네, 아빠. 영희가 그러는데 너 한 달 있다가 기말고사 본다 그러더라. 네, 아빠. 걔는 왜 그런 걸 얘기하고 다녀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수철아, 너 한 달 있다가 그 기말고사 보기 전에 요즘 뭘 제일 싫어하니? 아시잖아요, 아빠. 전 걷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걷는 것만큼 죽고 싶은 게 없어요. 맞다, 너 걷는 거 태어날 때부터 싫어했지. 자, 그런데 너 이번에 기말고사 한 달 있다 보는 기말고사 평균 90점 못 넘기면 나랑 지리산 가자.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영희의 아빠는 영희한테 접근 동기 건드려서 평균 90점 넘기자고 했는데 이 수철이 아빠는 무슨 동기를 건드린 건가요? 그렇죠. 회피 동기 건드린 거죠. 양쪽 모두 2 아빠 모두 자기 아이에게 평균 90점 넘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영희 아빠는 접근 동기 건드려서, 그다음에 수철이 아빠는 회피 동기 건드려서 그 대화를 한 거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경영학뿐 인간에 관련된 수많은 학문들이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하는 10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쟁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네.
대부분 보면 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게 바로 칭찬의 힘입니다. 당근의 힘이고요. 하지만 한 30% 정도 되는 훨씬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분들은 채찍이 더 중요하다. 회피 동기죠. 죽어라 싸웠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달라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와 그때를. 인간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그 사람의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사람 메시지가 진짜구나. 진심이구나. 이 사람 말은 중요하구나. 이렇게 진정성과 중요도를 동시에 느껴서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가 따로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회피 동기를 건드리면서 대화를 해야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 사람 나한테 중요한 얘기하는구나. 그제서야 또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걸 엉뚱한 동기로 건드려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줘야 되는 사람한테 회피 동기 건드리거나 회피 동기를 건드려야 설득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엉뚱하게 접근 동기 건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면 내가 진심으로 설득할수록 그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확률이 상승을 합니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추진할수록 일이 꼬이는 확률이 증가를 해요. 진정성과 노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병통치약이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진심으로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었는데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접근 동기가 필요한 상황에 접근 동기로, 회피 동기로 필요한 상황에서 회피 동기로 정말 얘기를 할 줄 아는 그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그럼 언제 접근 동기? 그럼 어떤 상황에서 회피 동기? 이게 남잖아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 시간이에요. 저희가 수천 개의 연구를 해봤습니다. 20년간. 밤을 새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장렬하게 이 그림 한 장을 결과로 얻죠.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자, 접근 동기가, 저 파란색 접근 동기가 더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따로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회피 동기가 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내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따로 있죠. 각각 지역구가 따로 존재하죠. 그 기준이 시간이에요. 여기가 지금입니다. 현재죠. 저쪽으로 갈수록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들은 뭡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죠. 저쪽으로 가는 일일수록 뭡니까?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러기에 결과나 결실도 먼 미래에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일수록, 결실을 나중에 먼 훗날에나 볼 수 있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즉, 이런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일을 좀 합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셔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람 말 진심이구나. 이 사람 이야기 중요하구나. 이렇게 진정성과 중요도 양쪽 모두에서 인식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당장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들은 이때는 뭡니까? 회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열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안 만나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저희는 이 그림의 한 장의 그림, 즉 길게 가야 되는 건 접근 동기,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수천 개의 연구를 하고 최근에 알아냈는데 이걸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이미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정확히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시간의 상품을 가지고.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 혜택 보는 상품, 은퇴설계 프로그램이죠.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루에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실손보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에 보시면 예외 없이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접근 동기죠.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실손보험 광고를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보험회사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기본 컨셉은 이거죠. 이런 걸 안 당하시려면 회피동기 건드릴 줄 아시는 거예요. 놀라운 분들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금부터가 바로 왜 나는 상사와 부하 양쪽 모두와 갈등하냐는 거죠. 지금부터가. 금융이나 보험 상품은 길고 짧은 게 기준이 있지만 객관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시간의 기준은 아무런 명확한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실 만한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이없는 질문이죠. 대답할 필요도 못 느끼실 겁니다. 1년이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누구한텐 길고 누구한텐 짧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재밌는 건 같은 사람인데도 그 1년이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항상 가장 빨리 가는 1년은 지난 1년이에요. 이상하게 세월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갑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월은 10대에는 1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며 80대 가니까 80km로 가더라. 사실이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면서 결국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게 바로 나와 다른 시간의 길이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각기 다른 동기를 건드려서 가질 수밖에 없는 갈등의 이유입니다. 자, 제가 시간의 축을 한번 이렇게 걸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50대, 60대인 분들은요, 저보다 같은 시간이라도 더 빨리 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더 짧게 느낄 거예요, 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저보다 뭡니까? 이쪽 가 계실 확률이 높죠. 같은 시간을 더 짧게 느끼니까 지금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더 경험이 적은 후배 세대들은요, 저보다 더 같은 시간이라도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느끼죠.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이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노련하며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를 설득할 때는 그 첫 마디가 그분의 회피 동기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한마디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가 이야기의 시작이고 설득의 시작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후배 세대고 나보다 더 경험이 적고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이 사람들한테 대한 설득의 시작은 대부분 접근 동기의 첫 마디가 설득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뭐가 좋은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을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게 바로요, 나와 다른 세대, 즉 나와 다른 경험의 양과 세월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시간의 길이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동기를 건드려서 낳게 되는 갈등입니다. 내 부하가, 내 상사가 밉고 싫고 나와 소통을 겪고 있지 않다면 나 스스로 한번 올바른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